재테크 영상들을 보다 보면 하나같이 적게는 1,000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1억을 먼저 모으고 시작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인 중소기업 초봉이 3천만 원인 게 현실인데 사회초년생이 1억을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사실은 돈을 먼저 모으고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를 통한 경험치를 쌓아나가면서 동시에 내 시드머니가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더 빨리 모으고 돈을 모았을 때 더 큰 시각과 안목으로 재테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0만 원도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번째,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테크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10만 원으로도 실전 투자가 가능한 투자를 하자. 초보 투자자일수록 실전 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실전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론 공부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투자의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동산 경매도 제가 한번 배워봤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상가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히 한 번 투자할 때 돈이 엄청나게 깨진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5천만 원이라도 모아라. 1억이라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형제들이 진짜 천여 명이 넘습니다. 어떤 수업은 막 700명씩 들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 형제들 중에 재테크 도원결이었던 1,000명이 다 어디 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재테크를 여전히 남아서 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돈 10만 원만으로도 실전 투자가 가능한 투자의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식이야말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에서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주식이란 거는 뭐 5천 원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주가 500원인 주식도 있고 1,000원 주식인 주식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투자의 한 사이클을 전체를 돌아보는 실전 투자를 해야만 내가 시장에 대한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단돈 5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 내가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또는 뭐 저는 하지 않지만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금액을 쪼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가 실전 투자를 통한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있겠고 곧 죽어도 나는 부동산을 해야겠다. 이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모아가지고 실제 부동산 투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럼 리츠라도 차라리 투자를 하세요. 리츠가 뭐냐면 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리츠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이란 걸 받게 되고 실제로 해당 리츠가 어떤 부동산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공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내가 이 시드머니를 모으기 전까지는 리츠 투자를 하면서 시장 참여를 하고 실전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라도 부동산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단돈 1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전 투자를 함으로써 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뭐냐 그걸 자기가 딱 찍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에 가장 쉬운 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자, 앞에 주식이든 뭐 리츠든 종목을 잡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투자 복귀만 3년 내내 주구장창 하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버는 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션에 제가 맨날 적는 건데 2025년 2월 이제 얼마 안 됐죠. 제가 일부러 좀 최신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LG전자가 주가가 바로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이 주가가 왜 한가를 가지? 찾아보니까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이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식을 미리 공부해 놨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는 것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즉 공부를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있어가지고 늘까 말까 하다가 제 다른 주식도 있고 뭐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일단 5천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팔고 나서 한번 복귀해보자.
그래서 이제 4월 두 달 정도 지나갔죠. 4월이 돼서 결론적으로 뭐 5, 6% 정도 벌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5, 6%까지는 아니고 한 3, 4%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근데 또 며칠 또 지켜보니까 아예 6만 원까지 무너져요. 그러면 아 이건 진짜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구나, 또는 아 내가 이런 투자는 좀 돌이켜 보니까 굳이 해서는 안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입니다. 실제로 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보유하고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그래서 이게 그 투자에 대한 결과입니다. 뭐 1억이든 얼마든 투자해서 어쨌건 300만 원 벌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괜찮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실전 투자,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복귀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여유 자금이 딱 1억인가 2억인가 정도 있었을 때 했던 그 미국 주식을 가지고 했던 단타예요, 단타. 저는 원래 단타는 보통 잘 안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4월 11일인가 이때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제가 좋아하는 퀄리티 주식들, 제가 뭐 이런 종목을, 뭐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있진 않지만 이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완전 다 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항상 투자 복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실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삽니다. 쭉쭉쭉 삽니다. 포티넷 제가 한 90달러인가 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100달러 또 넘었죠. 페어아이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인데 너무너무 비싸서 항상 못 사고 있던 주식인데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팔죠. 돈 벌었습니다. 페라리, 그다음에 메틀로 톨리도,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평소에 보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 이 정도가 오면은 내가 봤을 때 그동안의 투자 복귀, 또는 이제 기존에도 이런 주식에 제가 돈을 넣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투자 복귀와 실전 투자를 거듭 반복하면서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싸구나, 바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더 길게 보유하고 싶었지만 지금 자금 융통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렸지만 어쨌건 1200만 원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즉 실전 투자를 하고 투자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슨스 런들을 기반으로 더 나은 실전 투자, 투자 복귀,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3년만 반복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투자가 발전할지. 이것은 비단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고 쳐보세요. 부동산을 3년 동안 실전 투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공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귀하고 또 실전 투자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땐 주식이다. 근데 내가 주식은 싫고 난 부동산 죽어다 깨라도 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투자 복귀는 필히 하셔야 된다. 제가 옛날에 상가를 경매 투자할 때도 이런 투자 복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복귀는, 그 다음에 실전 투자의 순환고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절대 원칙입니다. 자, 투자 계좌의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게, 1,000만 원을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서 적어도 돈 300만 원은 무조건 어딘가에 씁니다. 흥청망청. 뭐 옷을 사든 뭐 금은 부치를 사든 뭔가를 분명히 삽니다. 근데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초보 투자자라면 절대 투자 계좌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가 저 같은 경우 1억에서 10억까지 모으는데 딱 3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정말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주식 계좌에서 10원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보면 여기에 내가 돈을 벌었던 그 성과가 숫자로 다 고스란히 찍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내가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에 대한 베너핏이 하나도 없는 거냐?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자축하고 싶잖아요. 그럼 투자 계좌에서 돈 빼지 마세요. 월급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주식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주식 계좌는 건들지 마세요. 대신 내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15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10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내가 자축하고 싶은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딱 월급에서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식 계좌에서 돈 빼서 쓰는 거랑 월급에서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돈 빼서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무조건 월급과 주식 계좌를 철저히 이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버는 돈이, 실제 내가 쌓이는 실력이 이 주식 계좌의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내가 점점 더이
돈을 아끼고 재테크를 하고 내가 이 주식에서 점점 더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철학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돈 1,000만 원도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투자 방법, 그리고 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저의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